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 동안 가장 화제가 된 말들을 통해서 이번 주 정치를 평가하는 코너 말말말. 오늘도 말간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고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추석 끝나자마자 사건들이 말들이 쏟아졌던 한 주인데 김재원 최고위원님 일단 뭘 골라오셨어요? 민주당에서 이 감사원을 또 흔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제 검수완박 후에 감사완박이라고 그런 말이 막 생겼어요. 아,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이 정적 제거 발언을 골라오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그것이 이제 정적 제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쭉 하셨는데 그거 한번 직접 들어보고 말씀 더 들을까요, 그러면? 네. 예.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적 제거에 너무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고 민생에 힘써달라. 왜 이 말 골라오셨어요? 일단은 그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처음에 뭐 대장동 사건부터 백현동 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 거기에다가 성남 FC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대선 때 전부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 나올 거는 다 나온 사건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고소 고발이 또 많았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대선 당시에 네거티브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었는데 그러셨죠. 지금 뭐 나온 이야기 그때 다 뭐 제기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이제 선거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료되니까 서둘러 수사를 하고 선거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은 지금 막바지 수사를 하는데 그걸 또 알고 민주당은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기 직전에 3세판을 거치면서 당헌 당규까지 개정해서 까막서 가시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 하셔놓고는 무슨 지금 와서 정적 제거입니까? 다 알고 다 예견했던 거 아니냐? 그뿐만 아니고 그에 대해서 또 방어막까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은 정적 제거라고 해서 뭐 정적을 제거한다고 제거될 뿐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자꾸 뭐 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일반 국민과 똑같이 네. 평등하게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죄가 없으면 대응 잘 하시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골라오셨어요. 하시면 되는데 자, 왜 저렇게 알겠습니다. 스스로 마치 자해공갈 하듯이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해공갈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자해공갈 신경민 전 의원님. 아니 뭐 이렇게 될 줄 뭐 알긴 알았지만요. 아셨잖아요. 아니 뭐 다 알고 이것도 뭐 제가 지난번에 네버엔딩 아니, 그리고 스토리의 내부에서도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부에서도 뭐 아니, 사법 그래도요. 리스크니 뭐 네. 구속된다는 이야기 다 아니, 하셔놓고. 그러니까 그거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꾸 만나자 그러면 그 만나자라는 좀 성의 표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영수회담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 그것도 이제 다 정리되면 만나겠다는 근데 거지. 이제 뭐 안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예, 저는 예.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검찰은 하여튼 뭐 기획했던 대로 가는 것 같아요. 부인 문제 먼저 하고 선거법 문제 그렇게 정리해 9월 9일까지 정리하고 쉬운 것부터 하는데 성남 FC 백현동하고 뭐 쌍방울 이렇게 해서 쉬운 것부터 쭉 하고 뭐 아들은 적당한 때 끼워 넣기로 하고 거기 이 시나리오의 지문에 보면 한동훈 배우설이 나오면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것도 아주 겸손한 모드로 해라. 그것까지도 뭐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시나리오에 같아요. 그런 지문이 있어요? 네. 가로 열고? 뭐 분명히 한동훈이 시나리오의 저자 아니냐, 이거 기획 아니냐 그러면은 네.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그 원래 한동훈
장관의 특유의 그런 모습 말고 예. 머리 수그리면서 겸손하게 저를 과대평가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하라라고 지문에 써 있습니다. 관로 열고. 아, 시나리오 보셨어요? 아니, 시나리오 뭐 거의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런데 하여튼 어찌 됐든 야당의 대표니까 저는 뭐 그 수사는 그래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당과 대표는 약간 분리하는 모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뭐 그건 지금 민주당의 지휘부와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니까 대표에 대한 비슷한 예우라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과 그 용궁에서 대우를 너무 안 해줘요. 용궁. 네, 그래서 그건 좀 전략적으로 미스 아닌가, 잘못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민주당이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사실 지금 이제 감사원의 감사라든가 또 뭐 지금 그런 문제로 감사 완박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는요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정원까지 적폐청산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정말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고 다 쫓아내고 뭐 했죠. 그리고 수사라는 게요 그냥 수사가 아니고 뭐 저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고 자고 일어나면 무슨 뭐 정무수석실 캐비넷 문건이 발견되었다면서 이 천인공날 사건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고 지금 뭐 계엄령 문건 뭐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주도해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사실 그때 수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부터 나서서 못하게 할 그런 정도의 생각이고 저는 직접 당해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아직도 재판 중인데 그거는 나올 때까지 뭐 계속 무혐의하니까 나중에는 뭐 2번, 3번, 4번 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대선 때 다 문제 제기되었고 누가 고발을 했는지 모를 만큼 고발장이 많이 쌓여서 그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아드님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 불렀다고 하던데 그 사건은요 그것도 제가 잘 알아요. 성매매 혐의와 도박 혐의를 부른 그것도 거죠? 제가 사실 뭐 대선 때 문제 제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사안인데 아하. 내용 자체가 그 도박 뭐 사이트라고 하죠. 그런 컴퓨터 게임 사이트의 그 단체 대화방에 예. 글을 올렸는데 그 아이디가 이제 그 아드님의 아이디였고 뭐 거기 내용에 보면 도박도 했는 것 같고 성매매도 한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됐을 거예요. 예, 아마 예. 고발은 절대 저는 그런 고발 안 했습니다. 김재원 근데 최고 하신 건 아니고. 그거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건데 그걸 만약에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면 본인이 자백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자백하고 뭐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 어느 바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장난삼아 한번 써봤습니다 하면 수사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것까지 불러서 조사한 거 보면 경찰이 오버한 거 아닌가. 아, 이건 오바라고 보세요. 아들 불러서 조사한 건 오바라고 보세요. 그까지는 저는 좀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요. 예. 이보다 더 세게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조사는 이건 좀 무리했다라는 괜히 민주당 의견에 동의.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철저히 더 수사해야 된다. 더 수사해야죠. 왜냐하면요. 저분은 지금도 제가 봐서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성남 FC 문제도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저기 자, 이제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예. 제대로 분량 해주세요. 조절. 제대로 해주시는데 그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9월 9일 이전에 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하는데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선거법 관련 기소 부분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수사를. 수사를 제대로 해주시면
아니 저희들이 뭐라고 제대로 할 하겠습니까?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저 답변서 내라니까 서면으로 답변서 내라니까 아이고. 아마 수십 장 아마 질문지가 한 수십 장 될 텐데 달랑 5줄을 냈대요. 그러니까 그건 시험 거부예요. 학생이 아이고, 뭐 그러니까 언제는 채점하려니까 5줄을 언제는 냈으면 검찰이 뭐 피해자 말 듣고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잘 해주시면 저희도 잭소리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적 제거냐 도적 제거냐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말 중에 한 토막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차마 골라오셨고 도적 제거라는 말은 못 하겠고.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셨어요. 도적 제거란 말을. 신경민 전 의원이 골라오신 2주의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을 가지고 오셨네요. 9월 13일의 발언 들어보시죠.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자재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 이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네. 답한 건데 이 말을 골라오신 이유는요? 이건 정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이준석 지금 사태는 이게 좀 파국인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당 대표를 제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도록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태는 사실 징계위원회가 이제 7월 7일 날 열린 것으로 보면 2달이 이미 넘어갔고요. 그리고 징계위에 올린 것부터 하면 이게 4월입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지금 5달째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법원이 뭐 이러면 안 되느니 저러니 그러지만 법원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법 적극주의도 있고 소극주의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 사법 소극주의에 입각해 있는 거고 적극주의나 소극주의나 간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당이 어겨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입각해 있는 거고요. 이 부장판사 황 부장판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리에 맞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잖아요. 가지고 왔잖아요. 가처분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법리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개 부장판사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니 정당이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법을 어겨놓고 법대로 얘기를 했더니 일개 판사가 말이야 지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삼권 분립을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겨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판사 넌 뭐야? 뭐 일개 판사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금 점잖게 얘기를 해서 그러지 그렇게 들립니다. 감히 이렇게 들리셨어요? 네, 감히 판사 따위가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건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은 거고요. 그 다음 날 보면 이제 말이 조금 순해졌더라고요. 아마 누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오십니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법원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했다. 이건 선 넘은 거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골라오셨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사법부가 이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계속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정치 개입의 그 빌미를 주고 그러면 이제 사법부의 독립에 위태롭다. 뭐 쉽게 말하면 누구는 성향이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사법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그런 뭐 정치 문제를 전부 다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탄핵 사건 같은 거는 대법원이 하지 않고 상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정치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담당을 하니까 결국 법원이 좀 더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법자재라는 것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은 감이 다른데 그러나 지난번 이제 가처분 결정문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예. 저로서는 약간은 이해 안 되는 구석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이건 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그 정도 판단을 한다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할 때도 그 판결에서 내린 과거에는 이 정도면 뭐 당연히 그냥 그 정당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판결에서 이런 걸 개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상세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의 당헌 당규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것도 잘못된 거니까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그 3차죠. 예.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요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토론거리가 그러니까 1시간짜리라서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법원이 정당 내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당헌 당규를 바꿨는데 이 당헌 당규 내용이 예를 들어 뭐 헌법 위반된다든지 정당법 위반된다든지 그 정도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뭐 비상 상황이 이렇다 또는 뭐 상임정국위원회 해석권이 분명히 여기 있는 것이 맞다 이런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봐서 사법 적극주의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3차는 지난번의 내용은 이제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네. 뭐 어쩔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 뵀으니까 요건 좀 질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했어요. 네. 70 내려가기 전에 출연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항상 자리 비울 때 해외 순방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시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 제거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동될 것 같다. 윤리위를 원래는 다다음 주인데 그걸 좀 빨리 땡겨가지고 제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나리오 가동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하루에도 오만 이야기를 다 하고 요즘 뭐 헛것이 보이시는지 무슨 뭐 독점관까지 보시니 기관총 기관총을 들고 독점관이 있다고까지 하는 정도니 이제는 말의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충분히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윤리위를 대통령 순방 중에 가동해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한다든지 이런 일은 저는 뭐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뭐 굳이 제명하거나 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당원권 정지보다 위는 탈당 요구하고 제명밖에 없잖아요. 탈당 요구해서 열흘 동안 안 나가면은 제명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 뭐 근데 제명을 한다 뭐 이런 걸 결정을 윤리가 아예 뭐 제명 처분을 한다든지 저는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는데. 뭘까요? 아니 지금 그걸 뭐 완전히 벌집 쑤셔놨는데 이제는 벌집을 쑤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막 온천을 시끄럽게 해도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엮이기만 하면 막 무지막지하게 마구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슬금슬금 피하는 판인데 뭐 윤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하고 제명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더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더 시끄럽게 제명하면은 더 벌집을 쑤시는 게 더 강화될 거니까 벌집을 아예 뭐 근데 어쨌든 벌집을 태워버려요. 온 산이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뭐 별로 징계 효과도 없을 거라고 봐요. 징계 효과가 없을 거라서. 예, 그래서 아니 근데 김 의원처럼 생각하시 않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 구경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자기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더 이제 이야기할 또 이제 무대가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러시는 것 같은데 아유 뭐 이제 좀 참으시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경민 전 의원은 웃음으로 답변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보면 즐거우신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당군 일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만약 이준석 그러니까 당대표를 제명하면 이건 역사책에 기록될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고 근데 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 당군 일에 이런 당대표도 처음이에요. 저는요, 제가 그 최고위원으로서 제일 놀란 거는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 곧바로 우리 당에 윤석열이 당선되는 바람에 당원들 지금 많이 탈당하고 있다고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녔는데 사실 그 내용도 맞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막 그걸 가지고 그냥 너무나 심하게 뭐 한 일주일 동안 어디서 그런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냥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근데 알았습니다. 어느 당 당대표가 그래 자기 당의 당원들 숫자 줄어든다고 좋아하면서 떠들고 다니겠어요. 뉘앙스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의 말말말 마무리를 하죠. 신경민 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